시신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건 대담함이 아니라 지독한 결벽증이었습니다. 2005년 신정동.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발견된 쌀포대는 살점이 파고들 만큼 정교한 군대식 매듭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지하실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무려 수시간 동안 그 참혹한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경찰이 온 동네를 뒤집던 그 순간에도 범인은 현장 바로 옆에서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인사를 나눴던 그 이웃의 손목에도 그날의 노끈 자국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지금 해체합니다. 2005년 6월 6일 현충일의 아침은 지독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집집마다 걸린 태극기가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고 거리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골목 한복판에서 24살 권양은 집을 나섰습니다. 공휴일이라 문을 연 곳이 드물었지만 밤새 그녀를 괴롭힌 심한 감기 기움 때문에 당직 의원을 찾아야만 했던 간절한 발걸음이었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거라고는 그녀를 배웅한 햇살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 뒤 축복 같던 햇살은 잔인한 조명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신정동 주택가의 한 노상 주차장, 무단 투기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귀괴한 형태의 쌀포대 2개가 발견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현장의 비릿한 냄새를 잊을 수 없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건 표면이 거친 80리터짜리 합성 수지 포대였습니다. 그 입구는 0.8cm 굵기의 나일론 노끈으로 마치 기계가 찍어낸 듯 정교하게 묶여 있었지요. 현장의 온도는 영상 18도로 포근했지만 포대 속에서 꺼낸 권양의 몸은 이미 대기 온도보다도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포대를 찍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숨통을 끊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좁은 포대 안으로 시신을 구겨 넣기 위해 아직 온기가 남은 그녀의 허리를 귀괴하게 꺾고 지지켰습니다. 툭 하고 뼈가 어긋나는 파열음이 지하실의 정적을 깨웠겠지만 범인은 우비려 그 소리를 즐기듯 더 강하게 힘을 주어 시신을 해체하듯 접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 매듭이었습니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본 적도 없을 만큼 지독하게 정교하고 단단한 결박, 살점이 파고들 만큼 조여진 그 노끈은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도살자의 작업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왜 시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포장해야만 했을까요? 마치 소중한 물건을 간직하려는 듯 혹은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려는 듯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살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 숨어 숨소리까지 죽인 채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괴물의 서막이었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시나요? 경찰은 사체 유기 장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교한 매듭의 각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은 왜 굳이 공휴일 새벽 사람들의 눈이 가장 많을 시간에 이 거대한 포대에 유기했을까요? 그날 신정동의 대기는 영상 18도. 외투 없이도 가벼운 산책이 가능할 만큼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구석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쌀 포대 내부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포대 틈새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지독하게도 차갑고 무거웠지요. 권양의 체온이었던 36.5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생명력을 도려낸 것도 모자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살결 하나하나에 스며들 때까지 지하실에 방치했습니다. 저는 수사 기록에 남은 시신의 상태를 분석하며 소름 끼치는 물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피부 곳곳에는 쌀 포대의 거친 격자 무늬가 선명한 피하 출혈로 남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범인이 시중은 그녀의 몸을 단순히 옮긴 게 아니라 아직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드러운 육신을 힘으로 짓눌러 포대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권양은 그저 처리해야 할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지요. 포대 안에서 발견된 이물질들, 생리대 2개와 휴지 뭉치.
범인은 시신의 체액이 밖으로 흘러나와 자신의 옷이나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질척이는 혈흔과 분비물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몸 안으로 이물질들을 강제로 밀어넣고 쑤셔박았습니다. 그 정교하고 결벽증적인 뒤처리. 현장에 남은 0.8cm의 나일론 놋끈은 단순히 묶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사용했던 살인 도구였으며 동시에 시신을 해체하듯 꺾어 고정시킨 결박의 흉기였습니다. 노끈이 살점을 파고들어 뼈 근처까지 닿아 있던 그 깊이. 범인이 노끈을 잡아당길 때 느꼈을 그 기괴한 마찰음과 손맛을 상상하면 저는 이 범인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현장을 감싸던 비릿한 철분의 냄새, 그리고 그 냄새를 덮으려 했던 범인의 뻔뻔한 침착함. 경찰은 이 지독한 결박과 뒤처리를 보고 전문적인 도축업자나 결벽증적인 살인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장이 가리키는 또 다른 균열을 보아야 합니다. 범인이 그토록 정교하게 시신을 포장했다면 왜 유기장소는 이토록 허술했을까요? 마치 누군가 보라는 듯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놓은 이 모순. 경찰은 이것을 대담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범인의 동선이 이 주차장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었다는 지독한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범인의 그림자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지하실에서 지독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이 포대를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양이 집을 나선 시각과 시신이 발견된 시각 사이. 수사 기록에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삭제된 시간이 존재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해 자신의 공간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선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숨통을 끊어 포대 안에 집어넣고도 곧바로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권양의 몸에 남은 사후 강직의 정도와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전이된 수치를 분석해보면 범인은 최소 수시간 동안 시신과 한 공간에 머물렀죠. 그는 지하실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육신을 곁에 두고 태연히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밥을 먹거나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았을지도 모르지요. 희생자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던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말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신정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결코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우리 곁에 너무나도 흔한, 아니 오히려 성실하다는 평가를 듣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웃들에게 살갑게 인사하고 지저분한 골목을 청소하던 남자. 밤이 되면 그 손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낮이 되면 그 손으로 이웃의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던 두 얼굴.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그가 시신을 쌀 포대에 담아 주차장에 던져놓는 그 순간조차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범인의 집 근처를 지나던 한 목격자는 새벽녘 주차장 근처에서 쌀 포대를 들고 가던 한 남자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진술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남자는 그 동네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이던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범인은 자신의 익명성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상 뒤에 숨어 경찰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폴리스 라인을 치는 그 광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시신을 묵일 때 사용했던 그 나일론 노끈은 평소 그가 일터에서 흔히 사용하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그 삭제된 10분,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손에 묻은 비릿한 흔적을 씻어내던 그 찰나의 시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건은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범인은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동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범인은 단 하나, 자신이 만든 그 지옥 같은 지하실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완전 범죄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번번이 헛다리를 짚었고 신정동의 공포는 도시괴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침묵 속에 묻혀있던 범인을 향한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생존자와 그리고 범인의 주변을 스쳤던 이들의 증언이 하나로 모이면서 범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은 집에 있었다라며 차분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읊조렸지요. 하지만 그가 뱉은 정교한
그는 평소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유약한 남자라고 자신을 포장했지만 권양의 목에 남은 압박의 흔적과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한 그 기괴한 매듭은 지독하게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며 범인의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인 지하실에 대해 묻자 본 적도 없는 곳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손톱 밑과 옷가지에서는 그 지하실에서만 발견되는 특유의 곰팡이 포자와 낡은 신발장 스티커의 미세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의 혀끝은 부인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 박힌 현장의 흔적들은 그가 그 지하실의 주인임을 소리 높여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소름 끼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범인은 수사관이 권양의 참혹한 현장 사진을 내밀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진 속 시신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느꼈을 혐오감이나 공포 대신 그의 눈동자에는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기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자신이 만든 그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신이 시신을 얼마나 정교하게 포장했는지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자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광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포식자의 오만이었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며 그 쌀포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장의 증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쌀포대 안쪽에서 발견된 그의 모근과 타약, 그리고 그가 피해자의 몸 안으로 쑤셔 넣었던 이물질들에 남은 미세한 지문들. 그의 혀끝이 내뱉은 거짓말은 이제 그를 올가매는 가장 단단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2인조의 소행이라 믿어왔습니다. 생존자가 목격한 2명의 남자,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신의 무게와 정교한 뒤처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시의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의 물리적 정황을 다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2인조 가설은 어쩌면 범인이 던져놓은 가장 거대한 연막일지도 모릅니다. 현장에 남은 쌀포대의 매듭과 시신을 유기한 방식은 2명의 협동작업이라기엔 지나치게 한 사람의 결벽증적인 일관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함께 작업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힘의 불균형이나 매듭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범인의 신체 조건과 지하실의 구조를 다시 매칭해 보았습니다. 범인은 아주 작고 왜소한 체구의 남성이었죠. 보통의 성인 남성이라면 들기조차 버거운 시신을 그는 자신만의 귀괴한 노하우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좁은 계단을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시신을 옮겼고 특유의 매듭 기술을 사용해 시신의 부피를 최소화했습니다. 그것은 협동이 아니라 철저히 혼자서 연마해온 도살의 루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중이 믿고 있던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묻지마 살인이나 성범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 어디에서도 전형적인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요. 범인은 권양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자신의 지하실을 채울 수집품이자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생물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몸 안으로 이물질을 밀어넣으며 어떤 쾌감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성적인 욕구가 아닌 타인의 존엄성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었다는 비뚤어진 정복욕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했던 무시무시한 2인조 살인마라는 환상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한 남자의 일걸어진 광기만이 남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간 자신의 잔인함을 다듬어온 우리 곁에 지독한 전문가였을 뿐입니다. 이제 대중이 믿던 허구는 파괴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그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쌀포대를 묶으며 완성하려 했던 그 잔혹한 진실의 실체뿐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를 하나의 화살표로 모아보겠습니다. 언급했던 기괴한 매듭, 확인한 지하실의 냉기, 그리고 공휴일 새벽.
이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차가운 진실입니다. 범인의 사냥은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현충일 새벽 신정동의 고요함을 틈타 병원을 찾던 건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하실이라는 자신만의 도살장으로 끌고 가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신을 도려내고 짓이기는 가학적인 행위를 즐기며 동시에 그 몸을 쌀포대 안에 정교하게 포장해 나갔지요. 그가 사용한 0.8cm의 노끈, 그것은 그가 일터에서 매일 만지던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평소 일하던 습관 그대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권양의 육신을 결박했습니다. 마치 가구 하나를 포장하듯 혹은 쓰레기 봉투를 묶듯 말이지요. 저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대반전을 공개합니다. 범인은 단 한 명, 신정동의 성실한 일꾼으로 불리던 장 씨였습니다. 그는 2인조라는 환상 뒤에 숨어 20년 넘게 경찰을 비웃으며 자신의 범행 현장 바로 옆에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가 시신을 주차장에 버린 이유는 대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하실에서 그 주차장까지가 그가 시신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한 뒤 태연히 집으로 돌아와 묻은 흔적을 닦아내고는 다음날 다시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때 그는 현장을 보존하는 폴리스 라인 곁에서 누구보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쌀포대를 묶으며 완성하려 했던 건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조롱이자 자신의 광기가 이 평범한 일상을 언제든 파괴할 수 있다는 서늘한 과시였지요. 그는 26년 동안 자신의 지하실에 남겨진 그 낡은 신발장과 엽기토끼 스티커를 보며 그날의 비릿한 공기를 추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긴 시간 동안 괴물은 우리 곁에서 뻔뻔하게 숨을 쉬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끝났고 범인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정동을 짓눌렀던 검은 그림자는 거친 듯 보이지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의 마지막 기록을 덮으며 정의의 시련보다 더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범인 장 씨가 체포되던 날, 그의 이웃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장 씨는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돕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물은 우리와 다른 외모나 기괴한 분위기를 풍길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신정동의 진실은 우리에게 잔혹한 경고를 던집니다. 진짜 괴물은 어두운 숲속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옆집에서 당신과 같은 마트줄에 서 있고 당신이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그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 씨가 권양의 육신을 쌀포대에 담아 묶던 그 정교한 매듭, 그것은 그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맸던 넥타이 매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범함을 무기로 삼아 수사망을 피했고 우리의 선의와 믿음을 발판 삼아 자신의 광기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믿고 안심하며 잠들던 그 수많은 밤 동안 그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지하실에서 비릿한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 통찰은 명확합니다. 현대 사회의 익명성은 범죄자에게 가장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가 밤마다 지하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정동 사건은 단순히 한 살인마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이웃이라는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상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 밖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보았던 그 친절한 이웃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 혹은 그가 정교하게 묶어내놓은 쓰레기 더미의 매듭. 그 익숙하고 평범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그날의 쌀포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명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그가 남긴 일상 속의 공포라는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 모두의 목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